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이 대형 광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원전 지원금을 믿고 사업을 너무 크게 벌이면서도 일 처리는 꼼꼼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이 150억 원을 들여 남대천 하류에 4차선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파일 진동으로 제방도로는 금이 가고 주택 담장은 쩍 벌어졌습니다. 피해가 진행 중인데도 울진군이 주택 4채만 새로 지어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리가 공사 4차선인지 아니 다리 높이가 얼마인지 파일 박으면서 공사가 피해가 오는 줄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 맞은편 산속에 운동장과 수영장 등 350억 원짜리 생활체육공원을 짓고 있어도 아파트 주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운동장 트랙 높이가 아파트 5층과 맞먹어 완공되면 소음과 조명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높잖아요.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고 우리 사생활 너무 노출되잖아요. 주민들은 울진군이 생활체육공원 규모나 장소 등 건립 계획을 설명했을 뿐 높이 등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특히 설계가 변경돼 운동장 위치가 아파트 쪽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운동장은 저쪽으로 돼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우리 주민에게 설계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또 짓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울진에는 읍면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이 잘 갖춰져 있고 특히 북면에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볼링장, 운동장을 주민들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평해읍에도 또 다른 축구장과 야구장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는 곳은 매화면과 금강송면뿐입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근남면 종합운동장입니다. 멋진 시설은 역설적으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시설 보호 차원에서 올해 사용일수는 16일에 그쳤습니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울진군의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 해 예산이 영덕군보다 2,700억 원 많다고 여유를 부리는 울진군. 곳곳에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한 뒤 분석해 스스로 가동되는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시범 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부터 모든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의 제품 생산과 물류의 핵심 공정인 한 공장입니다. 샘물이 압연기를 거쳐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큰 장비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설비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장비와 일손을 크게 줄였습니다. 여름 공장에 많은 설비에 IoT 기술을 활용한 센서를 부착해 설비 관리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고질적인 설비 문제점을 개선해 스마트한 공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공장 자동화 비율이 90%를 넘었지만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공장을 제어하는 지능형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까지 스마트 기술을 시범 적용한 뒤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초고품질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통해 품질 불량률은 40% 줄고 생산성은 35% 높아지며 에너지 사용량은 3%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설비 상태를 예지하여 선제적인 고장 예방 활동이 가능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고품질의 고효율의 무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2여령 공장을 시작으로 모든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 예정지를 6곳으로 압축함에 따라 이르면 8월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정한 예정지는 흥해읍 경제자유구역구와 장성동 미군처유소, 흥해읍 지질자원연구소 부근 등 북구 3곳과 청림운동장 인근구와 오천읍 사무소 맞은편, 오천 문덕지구 인근 등 남구 3곳입니다. 포항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한 데 이어 다음 주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한 번 더 보고한 뒤 의견을 듣고 이 같은 안을 경상북도에 보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경연구원의 용역을 거친 뒤 입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 안에 착공해 오는 2018년 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정사상 최초로 전남도의회 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했습니다. 전남 명현관 의장은 동서화합을 위해 신나제동맹과 경북 전남 상생학습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과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집행부를 상대로 연설합니다.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고 교류를 확대시켜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동안 양 의회가 노력해온 상생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규제 완화로 더욱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과거 신라와 백제의 동맹처럼 신나제 동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감정을 없애야 한다며 수도권의 경북 전남 상생 학습 건립도 제안했습니다. 지역 감정이 언제부터 생겼든 또 왜 생겼든 그 고리 깊은 간에 우리 후손들이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연설은 양 의회가 약속한 상생발전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남도 의회에서 방문 연설한 데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원한 지역 감정을 없애자는 행동보다는 말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하자, 하나로 뭉치자라는. 전남도 의장과 경북도 의장의 교차 방문 연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의정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양 의회의 협력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교류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설 지방자치법 개정, 수도권 규제 완화 공조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가 민간 이전 보조금과 행사성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 올해 156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하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민간 이전 보조금 증가와 행사와 축제 경비 증가,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미흡 등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해 2014년에 돈을 많이 쓰고 적게 걷어들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교부금 산정 기준이 애매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민간 이전 보조금과 행사성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구와 관련해 정부가 후보지 선정 등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여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고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건립 후보지 선정을 중단하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당초 다음 달 건립 지역을 선정해 오는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며 경주시 외에도 대구와 서울 등 전국의 24개 지자체가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달 초 누수 현상으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경주시 외동읍의 모화 저수지에 대해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흙으로 만든 저수지 제방의 경우 2, 3년간의 자연 침하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서둘러 만수위까지 물을 채우면서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일부 제방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누수 현상이 발생한 곳에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수 작업을 시행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저수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소재 철을 예술적 감성으로 승화한 철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철 속에 담긴 풍부한 감성의 세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도시의 밤에서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철의 이면을 조명합니다. 작가는 철물점을하던 아버지와의 추억 덕분에 철과 빛을 유능하게 다룹니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은 사실 철못을 박아 만든 그림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반사를 통해 독특한 풍경화를 만들어냅니다. 철 작품이라고 하면 좀 대규모의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작품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전시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철사로 표현한 고흐의 방은 철의 감성을 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습니다. 원자번호 26번, 철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전국의 현대조각가 8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들은 크게 점과 선, 면, 형으로 구분되며 철의 예술적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를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작가 릴레이 김여울전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경주시가 국보 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을 계승한 신라대종이 완성돼 오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제작 현장에서 울림식을 열었습니다. 신라대종은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지난 2014년부터 30억 원을 들여 제작됐고 한국범종학회의 음향평가를 거쳐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신라대종은 오늘 10월 경주시 노동동 구시청사터에 종각을 만들어 안치될 예정이며 경주 중심가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에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수차례 불법 출입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비정규직 노조의 진정으로 4건의 미인가 민간인의 출입 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월성원전 측의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월성원전의 방호 책임자인 예비군 대대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인들을 정상적인 인가 없이 불법으로 출입시켜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포항시의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산림녹지과와 교통행정과, 의회 사무국 등 16개 부서에서 지난 2년간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은 또 포항뿐만 아니라 영덕과 울진, 봉화 등 8개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인건비를 책정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마전선이 일단 물러갔습니다만 오늘 밤 경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은 모두 물러갔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토요일 낮 동안 30도를 웃돌겠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여름철 야외 나들이 하시기엔 참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난 7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한 데 이어 오는 주말 포항시 5개 해수욕장이 개장하겠습니다. 야외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8도, 포항 20도, 경주 19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과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전에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체험형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김유신 바이크 둘레길을 오는 2018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신 바이크 둘레길은 건천과 내남, 산내 등 4개 읍면을 잇는 215km 구간에 12개의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임도와 농로를 활용해 최대한 예산도 절감할 방침입니다. 또 산악자전거 국제대회와 자전거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유치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적조가 일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에 있는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오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조 대책회의를 갖고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모의 방제 훈련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조가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이른 7월 중하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계기관과 양식 어민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올 초부터 한우 송아지 값이 폭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N J-인스티튜트는 최근 발표한 한우 동향 보고서에서 올 초부터 고공행진 중인 한우 송아지 값이 하반기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급감했던 송아지 생산 마리수가 지난해 말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때 태어난 송아지가 가축시장에 나오는 올 7, 9월에는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주춤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포항 M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